여러분, 요즘 제조업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최악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조업은 좋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 몇몇 제조업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런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있는 이런 제조업들 말하는 거예요.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인천 서부지방산업단지에 있는 50년이 넘는 주물업체가 사업을 접었어요. 왜 접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접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 말 자체가 어째 보면 충격입니다. 코로나19가 뻥 하고 치면서 주문량이 급감했고요. 게다가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1년 새에 50% 이상 올랐어요. 전 세계가 돈을 다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52시간 근로제, 이거 주물공장에는 최악이에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결국은 외국인들한테 쓰고 외국인들한테 돈 더 주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그만큼 더 나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방을 더 때린 거는요, 이게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말입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기업인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벌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접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0년 된 사업이 접었다. 이것은요, 어째 보면요, 우리 대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도 점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조업이 그만큼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외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가 2중, 3중 규제까지 겹치니까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접어가는 데가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은요, 우리 경제의 29.3%를 감당합니다. 30%까지 제조업이 감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노동환경 규제, 여기에 대외 악재까지 합치면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산업단지 가동률 자체가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보면요, 대구,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은요,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53%였고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은 61%였습니다. 61%. 그만큼 가동률이 낮다는 건 생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처분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이게 우리나라에는 전체 산업단지가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1200개 중에 공장 처분 건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죠. 2019년에 1484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1773건입니다. 이 말은요, 제조업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19.4%나 늘어난 수치고요. 이거는 거의 역대 최대라고 봐야 됩니다. 역대 최대라고. 그만큼 산업단지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국가산업단지가 무너진다는 것은 제조업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중고기계설비를 매물도 엄청 내놓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여기에 보면 중고 기계설비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비 매물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알아요. 2019년에 429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633건입니다. 이것도 이 사이트가 개설된 이래로 최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조업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조업이 계속 망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제조업 파산이 진짜 많은데요. 법인 파산이 작년에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1069개가 파산을 했습니다. 1069개가. 이 중에 제조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019년에는 931건인데 2020년에는 1069건 14.8%나 늘어나는 데다가 상당수가 중소제조업체라고 하니 이게 말 다했죠. 문제는요. 요즘 제조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뭐냐.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장기 불황이 왔잖아요. 꼭 그것처럼 지금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요. 10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중소제조업에. 여기에다가 12월에는 11만 9천 명이 감소했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망가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부품도 만들어내야 되고 반제품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기업에서 그 부품이나 반제품을 받아서 실제로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의 어떤 취업자 수가 빠진다? 그것도 중소제조업체의 어떤 취업자 수가 빠진다? 작게는 부품이나 반제품의 공동화 현상이 올 수가 있고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크게는 제조업 전체의 공동화 현상도 불거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성장 엔진이 이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반대로 가고 있느냐. 전 세계는 어떻게 하든 제조업을 살려야 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을 살리는 걸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제조업 전략 2030을 야심차게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이 23%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25%로 올리겠다. 물론 GDP 대비입니다. 이렇게 독일이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비슷합니다. 서비스 중심의 정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제조업이 없으면 안 되겠다. 제조업 강화 정책을 지금 계속 강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GDP 대비 20%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29.3%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제조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왜냐하면 워낙 기업을 규제하는 법들이 많고요. 또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려고 해도 자칫 그러다가 사망사고로 발생하면 1년 동안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망설이게 되고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완전히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는 제조업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양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